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나스닥은 빨간불이었습니다. QQQ가 1.15% 빠졌고 3배 레버리지인 TQQQ는 3.34% 흘러내렸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숫자는 그 빨간불이 아닙니다. 어젯밤 미국 S&P 500에 속한 500개 종목 가운데 오른 종목이 373개, 떨어진 종목이 133개였습니다. 10종목 중 7종목이 올랐어요. 11개 업종 중에서도 9개가 초록불이었습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수는 빨간데 시장은 초록이었습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지수만 보면 분명히 하락한 날인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종목 대부분에게는 오른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순 하나를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어긋남 안에 여러분이 들고 계신 QQQ와 TQQQ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숨어 있거든요. 바로 전날 밤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금 더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수는 올랐는데 종목 절반 이상이 빠진 속이 좁은 반등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 한 무리가 지수를 통째로 들어 올린 날이라고요. 그런데 어젯밤은 그 거울에 정확히 반대로 비친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종목 대부분이 올랐는데 지수가 빠졌어요. 이틀 연속으로 똑같은 그 지수가 우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속인 겁니다. 하루는 초록색 지수가 빨간 시장을 가렸고 그 다음 날은 빨간 지수가 초록 시장을 가렸습니다. 같은 QQQ인데 말이죠.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먼저 어젯밤 장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험한 길부터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장은 오히려 기분 좋게 열렸습니다. 정규장이 열리기 전 프리장에서 QQQ는 살짝 올라 있었고 한국 시각으로 밤 10시 30분 개장 후 밤 10시 49분에 그날의 최고점인 725.66을 찍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전날 반등이 이어지나 싶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정을 넘기면서 매물이 쏟아졌고 새벽 1시 40분에 QQQ는 686.37까지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5% 넘게 수직으로 흘러내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공포지수라 부르는 빅스가 장중 23.34까지 튀어 올랐습니다. 시장이 가장 겁에 질린 시각과 지수가 바닥을 찍은 시각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로 그 공포의 정점이 동시에 반전이 시작된 자리였다는 겁니다. 시장이 가장 무서워한 그 지점에서 거꾸로 누군가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싸 보여서 죽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각에 유가가 3% 넘게 무너지고 한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중동의 긴장이 협상 쪽으로 풀릴 기미를 보이고 곧이어 진행된 미국 국채 입찰의 수요가 탄탄하게 들어오면서 바닥을 사들일 명분이 한꺼번에 갖춰진 겁니다. 이 재료들은 잠시 뒤에 하나씩 더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새벽 2시를 지나면서 QQQ는 다시 707선까지 기어 올라왔고 결국 최저점보다는 한참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하루 안에 올랐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기어 올라온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3배로 타신 분들이 계시죠. TQQQ를 들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젯밤 TQQQ는 장중 한때 66.79까지 빠졌다가 79.34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안에 위아래 폭이 18.8%였어요. 같은 날 같은 종목인데 저점과 고점 사이가 거의 19%였다는 겁니다. 새벽에 계좌를 열어보신 분은 마이너스 두 자릿수를 보고 철렁하셨다가 아침에 다시 보니 마이너스가 한참 줄어있는 그런 멀미나는 밤을 보내셨을 겁니다. 어젯밤은 방향보다 진폭이 주인공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폭이 큰 날일수록 지수 숫자 하나만 보고 별일 없었네 하고 넘기면 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통째로 놓치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첫 번째 질문, 종목 대부분이 올랐는데 왜 지수는 빨간불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젯밤 빠진 종목들이 하필 지수에서 가장 덩치가 큰 종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QQQ나 S&P 500 같은 지수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일수록 더 무겁게 반영됩니다. 그러니 작은 종목 7개가 1%씩 올라도 가장 무거운 종목 몇 개가 3%씩 빠지면 지수는 빨간불이 됩니다. 그리고 어젯밤이 정확히 그런 날이었어요. 어젯밤 가장 심하게 두들겨 맞은 동네가 어디였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전날 밤 잔치를 벌였던 그 반도체입니다. 어제 제가 반도체 반등을 두고 진짜 바닥인지 하루짜리 반작용인지는 다음에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죠. 어젯밤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전날 지수 편입 기대로 튀어올랐던 마벨이 어젯밤 7.61% 도로 토해냈습니다. ARM은 6.2%, 퀄컴은 5.67%, 슈퍼마이크로는 7.62% 빠졌어요. 전날 가장 세게 튀어올랐던 종목들이 어젯밤 가장 세게 되밀렸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ARM은 이번 주에만 5% 넘게 빠졌고 퀄컴은 5%, 슈퍼마이크로는 2% 빠졌습니다. 전날의 그 반등은 결국 깊게 파인 자리를 잠깐 메운 한 번의 숨고르기였을 뿐 추세를 되돌린 진짜 바닥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매를 맞은 게 반도체만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오히려 더 아팠어요. 엠러빈이 7.6%,
서비스나우가 6.32%, 인투이트가 3.84%, 팔란티어가 3.22% 빠졌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소프트웨어 묶음의 평균 등락률이 마이너스 2.34%로 반도체보다도 더 나빴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광통신 부품 회사들은 더 처참했습니다. 코이런트가 무려 11.44% 폭락했고 루멘텀이 8.22%, 시에나가 5.9% 빠졌어요. 한마디로 어젯밤 무너진 건 특정 한 종목이나 한 업종이 아니라 올해 가장 뜨거웠던 성장주 묶음 전체였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이름이 붙은 종목, 올해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가장 사람이 몰려있던 종목일수록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빅테크, 7형제 안에서도 갈렸습니다. 어젯밤 가장 부진했던 건 애플로 3.64% 빠지면서 종가가 거의 그날 최저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빠졌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조용히 지켜봐야 할 종목입니다. 시장 전체가 올해 플러스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달에만 12% 넘게 빠졌고 올해 전체로도 14% 넘게 마이너스입니다. 빅테크의 대장 중 하나가 시장이 오르는 동안 혼자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빅테크 중 유일하게 초록불을 지킨 건 구글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이 구글이 왜 혼자 버텼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젯밤 지수를 빨간색으로 끌어내린 범인은 분명합니다. 시가총액 상위에 앉아있는 거대 기술주들, 그 중에서도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애플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무거운 종목들에서 빠져나온 돈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돈은 시장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리를 옮겼을 뿐이죠. 어젯밤 가장 강했던 업종은 부동산이었습니다. 2.13% 올랐어요. 그 뒤로 소재가 1.62%, 헬스케어가 1.26%, 생필품이 1.24%, 산업재가 1.13%, 유틸리티가 1.06%, 금융이 0.94% 올랐습니다. 빨간불이 켜진 업종은 단 2개, 기술주와 에너지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에서 벌어진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와 그동안 소외됐던 나머지 거의 모든 곳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순환매, 돈이 한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돌아가는 흐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하필 부동산과 헬스케어 같은 곳으로 돈이 갔을까요? 여기서 어젯밤 채권 시장을 같이 봐야 합니다. 어젯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53%로 살짝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전한 채권을 사들이면서 금리가 눌린 거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웃는 동네가 부동산과 배당주입니다. 빚을 많이 쓰는 부동산 회사는 이자 부담이 줄고 따박따박 배당을 주는 주식은 채권보다 매력이 살아나니까요. 여기에 어젯밤 발표된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부동산 쪽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시장이 기대한 407만 채를 웃돈 417만 채를 기록했고 한 해 전보다 3.2% 늘었거든요. 금리는 내리고 집은 잘 팔린다. 이 조합이 어젯밤 부동산을 그날의 1등 업종으로 밀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왜 내렸는지는 오히려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불과 나흘 전인 지난 금요일만 해도 시장은 정반대 이유로 휘청였거든요. 그날 나온 5월 고용보고서에서 새 일자리가 17만 개 넘게 늘며 예상치를 2배 이상 웃돌자 시장은 오히려 겁을 먹었습니다. 고용이 이렇게 뜨거우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더 오래 묶어둘 거라는 공포에 그날 나스닥은 4% 가까이 무너졌죠. 그런데 어젯밤은 결이 한 칸 달랐습니다. 어젯밤 나온 고용 추세를 종합한 지표가 전달보다 살짝 내려왔고 사람들이 앞으로 1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보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3.5%로 한 달 전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금요일에 강한 고용 충격이 한 차례 가신 자리에 이렇게 한 박자씩은 2급 지표들이 겹치자 채권을 조금씩 사들이는 손이 들어오면서 금리가 소폭 되돌려진 겁니다. 다만 솔직하게 짚겠습니다. 나흘 전엔 고용이 뜨겁다고 팔고 어젯밤엔 조금 식었다고 채권을 사는 이 오락가락 자체가 지금 시장이 금리 방향을 두고 얼마나 예민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어젯밤 금리가 내리고 부동산이 오른 걸 고용이 확실히 꺾였다는 신호로 못 받기엔 아직 이릅니다. 진짜 분수령은 따로 있으니까요. 바로 오늘 밤 개장 직전에 나오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채널만의 진짜 통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과 그 전날 밤 이 이틀을 붙여놓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날 밤에는 지수가 초록인데 종목 절반이 빨갰고 어젯밤에는 지수가 빨간데 종목 대부분이 초록이었습니다. 똑같은 QQQ가 이틀 동안 시장의 진짜 모습을 정반대로 가린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나스닥 몇 퍼센트 하락 같은 한 줄 헤드라인이 사실은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거의 알려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수는 덩치 큰 몇 종목의 기분이고 시장은 수백 종목의 총합이거든요. 이 둘이 어긋나는 날에는 지수 숫자 하나만 보고
올랐다, 빠졌다로 판단하면 정확히 거꾸로 읽게 됩니다. 이쯤에서 아까 미뤄둔 구글 이야기를 꺼내겠습니다. 어젯밤 인공지능 칩과 데이터 센터 종목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와중에 정작 인공지능 인프라에 돈을 쏟겠다는 거대한 발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시장에는 아폴로와 블랙스톤 같은 큰 손들이 브로드컴 칩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회사 엔스로픽의 대규모 인프라 확장에 350억 달러를 대기로 했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1기가와트가 넘는 거대한 연산 능력을 짓는 계획이고요. 자, 여기서 묘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인공지능에 돈을 쏟겠다는 약속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정작 그 돈을 받아먹을 인공지능 칩과 장비 종목들은 어젯밤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이 어긋남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이걸 두고 인공지능 이야기가 끝났다고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350억 달러짜리 설비 계획이 나왔다는 건 돈을 쓰겠다는 큰 그림 자체는 그대로라는 뜻이니까요. 제가 보기에 어젯밤 빠진 건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한쪽으로 몰려있던 쏠림이었습니다. 올해 반도체 업종은 한때 80% 가까이 올랐고 AMD 같은 종목은 올해만 2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른 자리에는 차익을 실현하려는 손도 더 늦기 전에 발을 빼려는 손도 같이 쌓입니다. 어젯밤은 그 쌓여있던 손들이 한꺼번에 움직인 쏠림이 풀린 날에 가깝습니다. 인프라에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주가만 식는다는 건 이야기가 죽었다기보다 가격이 그 이야기를 너무 앞서 달려갔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장면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구글이 그 와중에 혼자 초록불을 지킨 것도 구글은 인공지능에 돈을 받는 쪽이 아니라 인공지능 판을 깔고 쓰는 쪽으로 시장이 보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어젯밤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했는데 특히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32원 넘게 빠지면서 1522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름값이 안정되고 달러가 한 칸 누그러지는 건 수입 물가에 시달리던 우리 입장에선 일단 반가운 방향입니다. 다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환율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으니 하루치 움직임에 너무 들뜨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어젯밤 시장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심리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공포지수 빅스는 어젯밤 5% 가까이 오르며 19.8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중에는 23선까지 치솟았다가 오후 반등과 함께 가라앉았고요.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0에서 100으로 재는 공포 탐욕 지수는 33까지 내려와 전날 40에서 더 깊은 공포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건 암호화폐 쪽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 들어 계속 흘러내려 61,00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100점 만점에 10극단적 공포까지 떨어졌습니다. 위험을 가장 앞장서서 사고 팔던 자금이 암호화폐에서는 여전히 빠르게 발을 빼고 있다는 뜻이죠.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오른 종목은 다 도로 개워내고 안 오르던 것만 오른다는 답답함이 묻어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균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어젯밤 공포가 커진 건 맞지만 패닉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빅스의 기간 구조, 그러니까 당장의 공포와 몇 달 뒤 예상되는 변동성을 비교해보면 여전히 단기 공포가 장기 기대보다 낮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기 때는 이 모양이 뒤집히는데 어젯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옵션 시장은 어땠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이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보다 살짝 많긴 했지만 그 차이는 약간 약세의 기운 정도였지 패닉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락에 대비하는 보험료를 재는 꼬리 위험 지표도 평소 수준이었고요. 채권금리 곡선도 정상적인 모양이었고 미국 3년 만기 국채 입찰에도 수요가 탄탄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차분하게 위험을 한 단계 낮춘 하루였다는 증거가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어젯밤은 시장이 무너진 날이 아니라 가장 많이 올랐던 자리에서 차분하게 짐을 덜어내고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긴 위험을 줄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어젯밤은 갑자기 튀어나온 하루가 아니라 이번 달 내내 조용히 진행돼 온 흐름의 한 장면이라는 게 보입니다. 이번 달 들어 기술주 업종은 7.6% 넘게 빠졌습니다. 통신과 미디어 묶음도 3.5% 넘게 마이너스고요. 그런데 같은 기간 헬스케어는 4.5% 넘게 올랐고 부동산은 3.9%, 생필품은 2.5%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우리가 본 그 순환매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라 6월 들어 수면 아래에서 꾸준히 흘러온 큰 물줄기였던 겁니다. 지수만 보면 QQQ가 이번 달 4.7% 빠지고 S&P 500이 2.8% 빠진 그저 조금 약한 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한 줄 숫자 밑에서는 돈이 뜨거운 기술주에서 차가운 방어주로 이번 달 들어 천천히 자리를 바꾸는 거대한 이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은 그 이동이 유난히 격렬하게 드러난 하루였을 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날에 걸쳐 이어진 흐름은
하루짜리 변덕보다 훨씬 끈질기기 때문입니다. 이 자금의 방향이 언제 어떻게 다시 돌아서는지가 앞으로 QQQ와 TQQQ의 운명을 가를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저희 실험 계좌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희는 지금 전략상 롱 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QQQ가 707로 200일 이동평균선인 622보다 14% 가까이 위에 있으니까요. 페이지가 바뀔 만한 자리와는 거리가 한참 멉니다. 그래서 어젯밤의 그 출렁임 속에서도 저희 시스템은 아무것도 팔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했던 저희 실험 계좌는 현재 약 1만 3,900달러 수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날 반등으로 잠깐 숨을 돌렸던 계좌가 어젯밤 다시 그 반등분의 일부를 개원했습니다. 좋은 날도 나쁜 날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이 실험의 약속이니까 어젯밤은 그저 그런 밤이었다고 담담하게 적어두겠습니다. 이게 좋게 끝날지 나쁘게 끝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그럼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미국 정규장은 오늘 밤 10시 30분에 다시 열립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하려는 건 이겁니다. 어젯밤 시작된 이 순환매가 오늘도 이어질지 아니면 두들겨 맞은 기술주들이 자리를 잡을지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도 돈이 계속 기술주에서 빠져나간다면 QQQ와 TQQQ는 시장 전체가 멀쩡해 보이는 와중에도 계속 무거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동안 너무 많이 맞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가 바닥을 다지기 시작한다면 어젯밤의 하락은 한 차례 짐을 덜어낸 건강한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일주일 새 5% 넘게 빠진 ARM이나 마벨 같은 종목이 오늘 밤 추가로 더 흘러내리는지 아니면 매수세가 받쳐주는지입니다. 가장 심하게 맞은 자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돌림의 끝과 시작을 가르거든요. 둘째, 어젯밤 바닥 부근에서 마감한 애플이 오늘 밤 반등하는지 아니면 약세를 이어가는지입니다. 가장 무거운 종목 하나의 방향이 지수 전체의 색깔을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분명히 해두자면 어젯밤의 움직임 자체는 어떤 외부 폭탄 때문이 아니라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무게중심을 옮긴 결과에 가깝습니다. 다만 오늘 밤 개장 직전에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수치가 어젯밤 시작된 순환매에 기름을 부을지 찬물을 끼얹을지가 오늘 밤 시장을 가를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수 숫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느 동네로 돈이 흐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빨간불이었지만 그건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게 아니라 가장 무거운 기술주 몇 종목이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었고 정작 시장의 종목 대부분은 초록불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뜨거웠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서 돈이 빠져나와 부동산과 헬스케어, 생필품 같은 소외된 동네로 흩어졌고 금리가 내리고 유가가 빠지면서 그 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날 밤 초록 지수가 빨간 시장을 가렸다면 어젯밤은 빨간 지수가 초록 시장을 가렸습니다. 같은 QQQ가 이틀 동안 정반대로 우리를 속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밤 지수라는 한 줄 헤드라인에 속지 않고 그 안에서 실제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한 겹씩 벗겨내려 합니다. 어젯밤 시장을 직접 지켜본 것처럼 느끼셨다면 그리고 지수 뒤에 숨은 진짜 그림이 비로소 보이셨다면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서 같이 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빨간불 하나, 초록불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진짜 속을 읽는 눈, 그걸 같이 길러가고 싶은 분이라면 구독 버튼으로 옆자리에 앉아주세요. 내일 밤에도 어젯밤 시작된 이 자금의 이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시스템이 거기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들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TQQQ 연구소였습니다.